안녕하십니까. 정치중고차 이정직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저를 만난 몇몇 분들이 이 억울함을 토로하는 것을 듣고 이 허위 매물에 대해서 짤막하게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PPT를 제작해서 여러분들에게 화면을 통해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허위라는 단어와 매물이라는 단어가 합해져서 허위 매물이라는 합성어입니다. 이 허위라는 사전적 의미는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인 것처럼 꾸민 것이라고 합니다. 매물은 팔려고 내놓은 물건. 그래서 정의를 해보면 진실이 아닌 것을 팔려고 진실인 것처럼 꾸며 내놓은 물건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허위 매물은 왜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소비자는 싸고 좋은 차를 사려고 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판매자는 싸고 좋은 차를 사려고 하는 소비자 심리를 이용해서 차량이나 가격을 속여서 손님을 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허위 매물이라는 이 단어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허위 매물에 대해서 최근에 이렇게 들은 소식들을 여러분들의 사례를 한 세 가지로 유형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세가 한 1200만 원 되는 이 매물인데 그거보다 훨씬 적게 싸게 이제 광고를 보고 가신 겁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 차량을 2천만 원이 넘게 구입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1200만 원을 주면 정상적인 가격으로 차를 사는 건데 그보다 훨씬 싸게 광고가 나왔는데 실제로 구입할 때는 2천만 원이 넘게 구입을 하게 된 그런 사례였습니다. 이것은 자세한 내용들은 이렇게 디테일하게 말할 수 너무 길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이 있었고요. 또 두 번째 사례로는 부산 지역에서 이제 그 광고를 통해서 싸게 본 매물을 보러 특정 지역에 갔는데 그 딜러분이 엔진이 이상이 있다고 도저히 양심상 못 팔겠다. 그래서 이제 다른 차량으로 이제 안내를 하게 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는 그 차량을 보고 갔지만 그 딜러가 사실은 제가 이 싸게 내놓은 이유가 엔진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냈는데 이 상태로는 제 양심상 도저히 팔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소비자 측에서는 또 마음에서 멀리서 왔는데 그럼 다른 차를 보여주십시오 해서 결국에는 또 다른 차를 또 비싸게 구입하게 된 사례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제 광고 나온 차량을 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지금 그 차량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지금 모시면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 약속을 하고 이제 그 지역에 가서 시간에 맞춰서 갔는데 그 딜러를 만났을 때 죄송합니다. 지금 방금 전에 한 10분 전에 고객님 오시기 바로 전에 계약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왕 오셨는데 제가 그 차량하고 비슷하고 또 더 좋은 차량으로 다른 차량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허위 매물이라는 것이 굉장히 다양하게 이렇게 있습니다. 어떤 특정된 어떤 한 가지 이 어떤 방법으로 이 허위 매물을 광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사례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소비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 허위 매물에 속지 않고 안전한 거래를 하실 수 있는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차부터 이렇게 유통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이 자동차 회사가 차량을 만들죠. 제조회사가. 브랜드별로 차량을 만들면
그 차량을 판매 대리점에 위탁을 하게 됩니다. 판매 대리점한테서 이제 그 손님들이 주문을 하면 이 판매 대리점을 통해서 이제 고객님들이 그 차량을 사게 되죠. 그 사게 되는 그 고객분들이 보통은 렌트카 회사들이 아주 굉장히 많은 차량을 구입합니다. 그리고 또 리스 차량을 구입하는 회사도 있고, 또 영업불할 그런 택시 회사, 그 택시 회사에서 또 이 차량들을 많이 매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같은 일반 고객분들에게 차가 판매가 되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이제 중고차, 이제 그 소비자가 이제 그 이제 렌트 회사나 리스 회사나 택시 회사나 또 일반 우리 같은 일반 고객분들이 차를 사셨다가 이제 이런저런 사정상 또 뭐 다른 좋은 차를 신차를 사기 위해서 기존에 타던 차량을 이제 중고차 매물로 이제 내놓게 되죠. 그러면 이 중고차 매물을 이제 여기 나왔을 때 이 중고차 매물이 어디로 가냐면은 보통은 상사로 이제 중고차 업체에서 매입을 합니다. 또는 직거래 실수요자가 바로 이렇게 구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직거래라고 하죠. 그리고 이 차량들이 어디로 가냐면은 경매장으로 갑니다. 경매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군데가 어디로 가냐면은 이제 법원 공매로 갑니다. 이 법원 공매는 모든 차량이 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분들이 타셨던 차량들이 이제 뭐 세금을 못 낸다든지, 그래서 압류가 국가에서 이제 압류를 걸어놓은 차들, 그것이 이제 계속 방치가 되거나 이제 부득이 이걸 처분을 할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국가에서 이 차량을 압류해서 이 공매로 내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중고차 매물이 이렇게 크게는 네 가지로 이렇게 매입이 되게 돼 있어. 여기 나오게 돼 있습니다. 물건이. 그러면은 이 법원 공매나 또 경매나 직거래나 또 상사에서 매입한 사람들이 이 차량들을 개인이 직접 이걸 매입한 게 아니잖아요. 내놓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중고차 매매 업체에서 이 딜러들이나 이 회사에서 여기서 이제 공매를 받고 또 경매를 받고 또 이렇게 매입을 하는 거죠. 이런 매물들을. 그래서 이 매입한 차량들을 실수요자인 이 고객께, 소비자에게 판매가 되는 것이죠. 다시금. 이해되시죠? 그리고 똑같이 수출업체도 공매나 경매나 직거래나 상사에서 이 차량을 다시 매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수출업체는 해외에 있는 그 나라의 고객에게 또 그쪽에 있는 판매점에다가 수출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중고차가 신차에서 중고차에 이르기까지 유통되는 경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중고차를 이제 유통하는 과정을 이렇게 표로 쉽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신차가 나와서 신차를 타시다가 이 차를 중고차로 이제 팔게 되죠. 그죠? 중고차로 내놓으면은 이것이 이제 상사, 전문적으로 일반적으로 매매 업체인 상사에서 매입을 하죠. 그래서 이 매입한 차량을 다시금 어디다 팔아요? 예, 고객한테 팔게 돼 있습니다. 그죠? 이 소비자가 이제 또 여기 뭐 신차를 판매한 이 사람이 또 중고차를 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순환 구조를 이렇게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중고차는 이 시스템으로 이 시스템으로 그냥 계속 순환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눈에 알 수가 있는데, 자, 허위 매물 이걸만 알면, 그래서 중고차는 정상적인 시세로 구입하려고 해야 한다. 허위 매물 속지 않으려면요. 두 번째로는 중고차는 싸고 좋은 차는 없다고 생각하라. 이 말을 정확하게 기억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은 허위 매물에 절대 속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전에 봤던 한번 이걸 한번 보시면은 이 신차를 사셔가지고 타셨던 분이 중고차 매물로 내놓잖아요. 그러면 이 매물의 시세에 버금가게 판매를 할 거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 판매를 한 이 업차, 이 상사가 매입을 했잖아요. 이 중고차를. 그러면 이 중고차에서 매입을 했을 때 들어가는 매입비라든지 뭐 성능비라든지 뭐 판금 도색비 또 광택비 또 뭐 필요한 어떤 수리할 것이 있으면 또 수리하거나 또 차량에 뭐 더 업그레이드 하려고 그러면은 뭐 튜닝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차량을 이제 상품용으로 아주 좋게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면은 소비자에게서 산 돈이 만약에 500만 원짜리 중고차를 샀어요. 그러면은 매입을 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적어도 한 30만 원 정도 이렇게 평균적으로 들어간다고 봤을 때 530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마진을 뭐 50에서 뭐 70 보겠다. 예를 들어 그렇게 하면 600만 원에 이제 소비자에게 판매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계속 순환되는 겁니다. 근데 이 600만 원 되는 차량을 여러분들이 광고에서 뭐 200만 원에 이제 그 광고가가 나왔다. 그거는 100% 이제 허위 매물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사고가 나거나 그랬을 때 뭐 한 50에서 100만 원, 아주 고급 차인 경우는 많게는 뭐 1000만 원까지도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무사고의 차에 또 여러 이력이 없고 아무 이상이 없는 그런 차량인데 뭐 100만 원, 100만 원 정도는 쌀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뭐 그 돈이 급해가지고 그냥 빨리 싸게 팔겠다.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뭐 300만 원 싸거나 500만 원이 싸거나 근데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봤을 때 그렇게 싼 것이 아니라 뭐 3천만 원짜리가 500만 원의 광고가 나올 거라는 거죠. 그런 거는 100% 허위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잘 하지는 못하지만 PPT를 만들어서 허위 매물 이것만 알면 이라는 제목으로 이 두 가지 사항을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더 이상 또 저를 찾아오시는 그런 고객분들 중에 또 이런 허위 매물로 인해서 또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또 이렇게 거래를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이런 영상을 만들게 됐으니까요. 정상적인 시세로 소비자분들이 구입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싸고 좋은 차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허위 매물이 어떻게 보면은 소비자분들이 싸게 사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만 버린다면 어떻게 보면은 그것을 이용해서 중고차를 팔려고 하는 그런 딜러들이나 업체는 아마 생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판매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잘못이 정말 많지만 또 싸게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런 허위 매물에 아주 속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런 부분에 조심해 주시고 이 두 가지 사항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정직 중고차 앞으로도 많이 성원해 주시고 특히 잘 모르시겠으면 정직 중고차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투명하게 광고가 나가고 있습니다. 시세라든지 또 차량의 사고 유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계신 분들이 이곳 수원까지 오시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분들은 제 차량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그 가격 연식이나 또 키로수나 사고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걸 비교해서 가격이 비슷하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구입을 해도 무방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좋아요 또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직 중고차 이정직이었습니다.